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요즘 수익 내기가 정말 만만치가 않으시죠? 네, 부자가 되기 위한 멀고도 험난한 과정을 저희 함께 거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자가 되기 위한 부자들의 뭔가 공통점이 있을까, 뭔가 다른 게 있을까라는 문득 궁금증이 드는데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감사와 긍정의 마인드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감사할 줄 아는 태도, 그리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이거를 통해서도 부를 창출해낸다라는 거를 심리학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입증을 해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마인드를 저희도 장착하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1시간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저희 기다리고 있을게요. 금산 전문가 그리고 최근에 또 이분의 활약이 대단하신데요. 저희 토마토TV 또 뉴페이스입니다. 김영을 전문가 오늘 함께 하실 예정이니까 두 분께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남겨주세요. 전화 상담 받는 거 알고 계시죠? 방송 끝날 때까지 전화 연결 계속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게시판과 채팅창에는 종목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 적어주시면 두 분께서 오늘도 알뜰살뜰하게 여러분들께 답변 챙겨주실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 927분 함께를 해주고 계신데 마로니 입세님 어서 오세요. 랄라님, 굉장히 밝으신데요, 별명이. 랄라님, 코너를 부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스톡몬스터님, 오늘은 저희 금요일에 이호석 PB님, 스톡몬스터님께서 구경 오셨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테리케이님, 남국곰님 함께 해주고 계신데 제가 출석 체크 계속 하고 있으니까 출석 인사도 남겨주시고 궁금하신 종목도 계속해서 제가 보고 있으니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저희가 매일 이분의 또 든든한 미니 강의 듣고 출발하잖아요. 금산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산입니다. 네, 매일매일 참 주제를 잡는 것도 쉽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요즘에 많이 어렵고 난이도 높고 대처하기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오늘의 주제 어떤 거 잡아오셨을까요? 아마 오늘 그 시장을 보시면 그 움직임이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에 대한 제가 그 미니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그 미니 강의의 제목은 공기업 매매하기입니다. 지금 이게 제목을 보시면 국내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공기업이 8개 종목이 있죠.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요 국내 공기업 8개 종목은 상당히 지금 자리가 안정적이고 좀 매력적인 구간에 저는 왔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가 오늘 공기업 8개 종목을 한번 매매 전략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장된 공기업이 강원랜드가 있고 GKL이 있죠. 지금 자리에서 오늘 보시면 강원랜드하고 GKL 오늘 상승세가 상당합니다. 강원랜드라고 하는 게 매출의 80%가 카지노고 이 밖에 뭐 스키장이라든지 워터파크, 골프장. 최근에 그 1월 달부터요. 강원랜드는 그 기관들의 매수세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에서 매수세가 강하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강원랜드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적자를 받는 올해 흑자가 확실해 보이니까 강원랜드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GKL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지금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고객의 방문이 끊기고 또 카지노가 장기 휴장에 들어가면서 마찬가지로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적자를 받는 올해 흑자가 예상이 되고요. 연속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절정을 이루고 있죠. 아마 금산의 그 추천제 중에서 적자 기업은 저는 공기업만 적자 기업도 매매합니다. 공기업이 아닌 적자 기업은 저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적자라도 저는 매매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두 번째 란에 지금 원전 관련돼 있는 섹터가 있죠. 한전기술하고 한전 KPS가 원전 관련돼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중국이 2035년까지 150기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죠. 프랑스도 지금 1조 한 4천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소형 원전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죠. 이게 원전 관련돼 있는 섹터는 이거는 조금은 좀 조심을 하세요. 요거는 강원랜드하고 지켈에는 지금 자리 매수가 가능한 자리고요. 한전기술하고 한전 KPS는 조금 좀 조심을 하세요. 왜냐 이거는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대선 주자가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클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이게 나와 있는 기업은행이 있죠. 아마 은행주 중에서 가장 주가 움직임이 아마 못한 종목일 거예요. 기업은행이. 그래서 저는 은행주들은 이 예대 마진 증가에 따라서 실적 개선을 통해서 긍정적인 그런 전망이 예상이 되고요.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수익성으로 확대가 되는 거니까요. 주가 상승 상당하다.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수익도 가능한 섹터가 기업은행이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시면 여기에 지금 에너지 관련 섹터가 있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현재 주가가 최악의 상태입니다. 한국전력하고 한국가스공사하고 지역난방공 주가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월봉 차트 보시면 최악의 상태잖아요. 주식에서 여러분들 동터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한 예를 들어서 이게 나와 있는 한국전력은 뭐 석탄이라든지 뭐 LNG 이런 유료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석탄 가격이 50% 이상 급등했죠. LPG 가격도 한 30% 급등하고요. 그다음 유료 가격도 뭐 상당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가 최악의 상태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아마 대선이 끝나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흐름은 상당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결론을 이제 내리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강원랜드 지켈에는 3, 4월 달까지 매매는 가능하다. 한전기술, 한전 KPS는 테마주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 국한한다. 기업은행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2번 정도까지 인상될 때까지 가져간다. 그럼 대략 한 6월 달 정도 되겠네요. 그다음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는 중기투자 1년 이상 가져간다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저런 구간에 왔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중에서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차트로 한번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나와 있는 한국전력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일봉 차트고 월봉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월봉 차트 한번 보십시오.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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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이죠. 어디가 지금 고점, 이게가 고점입니다.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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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이죠. 그러면 지금 섹터가 요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럼 지금 자리가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가 이 자리가 여러분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요 자리가. 저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 잡으면 저는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도 1년 내다보고 2년 내다보고 매매한다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저는 한국전력이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아예 접근하지 마시고요. 단기로는 아니에요. 이게 차트 그래프로 보게 이게 2년짜리입니다. 2년 상승, 2년 상승, 2년 상승, 2년 상승, 3년 상승한 겁니다. 이게 보통 2년 상승하고 2년, 3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부터 한 2024년까지 내다보고 저는 지금 자리가 찬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공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남국곰님께서 헐 금산쌤의 공기업 사랑하셨는데 저희 테르케님께서는 한전춘천 역시 네 이렇게 또 예상을 하셨나 봅니다. 저희 금산 전문가님의 강의를 매일매일 듣다 보면 이렇게 또 감을 잡고 함께 강의 청취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엑기스 강의 잘 청취했습니다. 이 부분 잘 조언 참고해서 전략에 녹여보시죠. 네 그렇게 또 얘기해 주셨어요. 저희 똔가스님께서 똔가스님께서는 금사님 덕분에 또 하나금융지주 수익 내고 있습니다 하고 감사 인사 남겨주셨는데 한 종목을 더 문의를 주셨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괜찮은데 세이브존도 대응을 하고 계신가 봐요. 네, 세이브존 INC 이거 봐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3,350원. 거래가 너무 없는 종목이어가지고 비중이 많지 않으셔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일단은 10% 정도 물량만 들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오늘도 주가가 많이 무겁습니다. 3,000원 딱 찍고 있는 상태고 배당 준다고 보니까 공시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주가는 여전히 묵직한 상황. 일단 시장에 관심이 없다. 이게 이제 가장 소외감을 느끼시면서 매매를 하고 계신 가장 좀 가슴 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또 전망 보고 계신지 먼저 뷰 남겨주세요. 전문가님. 네, 이게 나와 있는 세이브존 INC는 어떤 기업이냐면 이거 유통업체죠. 여러분 세이브존 뭐 모르시는 분 없죠, 그죠? 제가 이 세이브존은 서울에 노원점이 있고 성남에 성남점, 부산에 가면 부산점이 있고 울산에 가면 울산점이 있고 화정점이 있고 그죠? 대전에 가면 대전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이브존 INC는 리오프닝 관련돼 있는 종목 중에서 주가가 전혀 지금 움직이지 못한 종목이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이거는 상당한 거죠. 지금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시가총액이 전 1,231억이잖아요. 이 기업의 지금 유행자산 이게서 말하는 제가 이게 유행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과 토지와 차량 운반구를 말하는 겁니다. 또는 뭐 비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유행자산이 요 시가총액의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산주죠, 자산주.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주가가 지금 자리의 주가가요, 빠질 구간도 없어요. 이거는요. 이거는 주가가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지금 한 마이너스 60% 정도 할인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 지금 실적이 적자 기업도 아니잖아요. 이 기업이 물론 유통업종은 성장성 없죠. 매년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잖아요. 적자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 기업은 지금 배당도 주잖아요. 그죠? 배당을 많은 것은 아니지만 매년 30원, 50원 정도 배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나름대로 뭐 어느 정도는 선방하고 있고 재무구조도 괜찮고 배당도 주고.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리오프닝 관련돼 있는 수혜주면서 주가가 지금 전혀 한번 반등이 못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정도의 리바운딩을 저는 세게 한번 붙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종목에 저는 한번 세력이 들어오면 주가 한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세요. 기다리시고 있다가요. 이거는 최소한 좀 시간 투자한다면 짧게 놓고 보면은 요 3,500원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요 가격을 짧게 제가 말씀을 이거는 기본적인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인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게 자산주기 때문에 이거는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요거는 가지고 있잖아요. 적어도 4,000원 이상은 가져가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런 주식은 전혀 지금 무리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3,500원,
좀 여유가 되면은 4,000원 정도 가져가는 거. 아래쪽으로 하방 압력은 받지 않을 거다. 왜냐? 이거는 가치가 워낙 큰 기업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그게 아마 무리가 없고, 이 종목은 그 대신에 신사업을 좀 추진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업은 성장성 자체가 없고 자산주라서 이거는 급등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안정적인 종목이다.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3,350원이면 손실 보고 매도하는 종목 아닙니다. 좀 차분하게 좀 기다려주면 아까 제가 3,500원 정도 가면 한 10% 정도 수익은 더 날 수 있으니까요. 좀 시간을 투자하시고요. 리오프닝 관련돼 있는 종목 주가가 전혀 못 갔기 때문에 한 보유 기간을 한 1개월 정도 한번 잡아보세요. 한 3월 말 정도까지 가져간다면 뭐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희망적인 진단 받으셨습니다. 하나금융지주 득템과 함께 이 종목도 수익 가능하시다고 하시고,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더 좀 기다리실 수 있는 기간 아니세요? 네, 그 정도 안에는 원하시는 또 목표가 도달 가능할 것 같으니까 좀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게시판에도 박문규, 김민정님 어서 오세요. 네, 새롭게 오늘 또 합류하신 분 저희 시청자님들 계신 것 같고, 윤수장 월천님 제가 조금 생소해가지고 많이 들어본 듯하긴 합니다. 윤수장 김시홍님과 이 월호님의 합체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윤수장 김시홍님께서 월천이라는 야망을 가지고 필명을 바꾸신 게 아닐까 제 추측입니다. 네, 김시홍님 맞으신지 궁금한데 답변도 남겨주세요. 네, 저희 행복 샤랄라님께서도 늦은 출첵 기호 하셨는데 안 늦으신 것 같은데요. 첫 종목 진단 들어가기 전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정상 출근 도장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고 또 게시판하고 유튜브 봐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대부 시스티. 대부 시스터즈 맞으세요? 예, 예, 종목 매수가하고 비중 같이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11만 원이고요. 아, 예. 비중은 10%예요. 10% 많진 않으십니다만은 들어가신 지가 꽤 오래되셨군요. 예, 한 거의 2개월 언제세요? 됐거든요. 2개월 정도 되셨어요. 예, 예. 그리고 나서는 많이 급하게 조금 떨어져서 예, 예, 맞아요.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손실 많아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네네. 중간에 또 물 탔거든요. 처음에 한 13만 원 정도. 아, 네, 13만 원이 매수해서. 처음 예, 드니까시고 이게 낮아진 가격이군요. 예, 11만 두번 원이. 예. 물 타갖고 네, 11,000원 됐거든요, 지금. 아, 그러시군요. 지금도 너무 네. 속상한데 네, 현재가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어떤 고민 좀 하고 계셨어요? 이거를 팔라니 손실이 너무 많고요. 손이 안 나가시고요. 예. 예, 그래갖고 털고 가면 네. 시간은 어느 정도 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네. 뭐 중간에 손절하면 또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예. 마음을 조금 잡으셔야 되는지 다 뭐 아리송하시죠. 이런 거 저런 것들. 시간은 괜찮거든요. 시간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신 거를 감안해가지고 그럼 봐드리면 되겠어요, 소장님? 예. 일단 들어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금산 전문가님께 질문 남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데브 시스터즈가 요즘 게임주들이 좀 안 좋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 안에서도 낙폭이 굉장히 과한 종목이어가지고 추세가 완전히 이탈이 됐고요. 지금 6만 원 아래권에서의 현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해가 가시죠, 전문가님? 손절이 도저히 안 나가는 상태시라고 하시거든요. 좀 봐주세요. 이분께서는 이제 너무 높은 가격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거죠. 지금 11만 원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건데, 이 데브 시스티즈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은 그 킹스 레이드라는 게임, 그다음 뭐 야심작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타임 디펜더스라고 해서 이 게임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주가 하락이 좀 나왔고, NFT 또 진출함으로써 주가가 한 번 또 리바운딩이 되었다가 최근에 NFT 관련돼 있는 종목도 뭐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하락에 나왔잖아요. 이 기업은 사실은 이제 지난해 그 처음으로 이제 흑자가 나왔죠.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의 주가가 지금
59,100원이고 지금 시총이 6,983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실적이 지난해 실적이 그대로 이어지는 조건 하에서 이 종목은 매수가 가능하지만 여기서 실적이 조금만 다운되게 되면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죠. 지금 자리는 좀 기술적으로 이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는데 주가가 워낙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새토막 나 있는 상태잖아요. 이 기업이 주가가 거의가 얼마에서 내려왔냐면은 19만 원에서 내려왔으니까 그죠? 제가 이걸 차트를 한번 제가 한번 넓게 한번 펼쳐놓고 보면 요 자리가 거기가 지금 19만 원대잖아요. 지금 구간의 주가가 지금이 59,100원이잖아요. 그죠? 워낙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죠. 이것은 주가가 거기가 이렇게 한 세 토막 정도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지난해 실적을 올해 이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주가가 내려온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기술적인 반등만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데브시트라는 종목 빼고도요. NC소프트라는 종목이 한번 볼까요? 요 주가 보세요. 천하에 NC소프트 주가도 있잖아요. 보세요. 어떻게 주가가 내려와. 이 주가가요. 100만 원짜리 주식이에요. 이게 100만 원짜리 요 주식이 지금은 48만 원 와 있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짜리 주식이 지금 48만, 이것도 좀 반토막이 나 있어요. 대한민국의 게임 1위 기업인 NC소프트 주가도 이렇게 빠졌는데 이게 나와 있는 데브시트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기술적으로만 좀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33일 이평선까지 반등은 계속적으로 나왔네. 그전에요. 그전에 보면 이게 보시면은 제가 까맣게 칠해놓은 부분이 있죠. 이게 지금 33일 이평선이니까요. 이게 다 뭐 리바운딩이 나왔죠. 이게도 리바운딩이 나왔잖아요. 그럼 요 정도까지 리바운딩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8만 원. 8만 원 이상은 무리입니다. 8만 원이 저는 최대 가격이 저는 8만 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은 무리라고 봐요. 지금 시장의 게임주의 흐름을 놓고 보고 그 다음은 이 기업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주가가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 11만 원대까지 저는 무리라고 판단 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주가가 빠지게 되면 이렇게 일정 부분 리바운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되돌림에 뭐 33% 되돌림이라고 하니까 이 종목은 이 정도 가져간다 8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오면 매도입니다. 미련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미련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세 가지입니다. 주가가 너무나 싸거나, 두 번째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거나, 세 번째 강력한 재료가 있거나. 주식을 가져가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싸거나, 실적이 끝내주거나, 강력한 테마가 있거나, 요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해당 사항이 있어야 주식을 가져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한 8만 원 정도 되면 전량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때로는 미련이 또 독이 될 때도 있다라는 충고를 해주시면서 적정한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일단은 나오자라는 전략 남겨주셨습니다. 네, 가격대 잘 기억해 주시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요. 네, 좀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네, 이 종목 네, 네. 잘 또 이별하시고 더 좋은 종목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조금 털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한 종목 더 봐드릴게요. 저희 스카이님 모셔봅니다. 오늘 히어로 종목 중에 하나인데 거래량 기준으로는 오늘 1등이거든요. 지금 9,000주 넘어가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는 종목 SH 에너지 화학을 들고 계신데 가격대가 조금 인상적이세요. 네, 1,200원입니다. 오늘 장중고가 1,250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짐작으로는 아마 오늘 들어가셨을 수도 있겠다. 과감하시다면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들고 비중 10%인데 바로 넘겨드릴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거는 오늘 자리에서 이거는 매도를 저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종목을 저는 가장 제가 물론 종목 진단하면서 어떤 종목이든 공평하게 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이든 공평하게 우리가 진단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기업은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을 가지고 저는 매매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에 좀 충실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을 하시면서 좀 기본에 충실하게 되면 큰 손실을 보지 않고 이 재미있는 이 주식시장에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주식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주식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치매에도 도움이 되고. 근데 이렇게 불량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주식은 언제든지 급락과 급등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은 이런 종목은요 하락 추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종목의 지금 그 실적을 한번 딱 눈으로 보세요. 업종을 상관없이요. 업종을 볼 필요 없고요. 한번 실적을 보세요. 상당히 위험하죠. 위험한 주식은 이런 것은 사실은 매매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오늘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좀 매도 시점을 놓친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한 거의가 상한가 근처 갔었잖아요. 여러분들 한 27% 정도 갔다가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 이번 게 매수한 가격대가 1,200원이 가면 기다려 보세요. 이거는 오늘 대량거래 세우고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정도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 전에 대량거래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 흐름. 그리고 나서 무너지죠. 다시 또 거래량이 터지고 난 또 급등이 나오잖아요. 또 무너지죠. 또 이게 거래량 나오고 또 주가가 반등 또 무너지잖아요. 이번에 상승세가 나왔죠. 이거 연속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절대 연속 안 옵니다. 이거는 매도입니다. 그리고 1,200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내일 한 번 더 기다려 볼 수 있어요. 오늘 아마 위에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상승을 시도하게 되면 뭐 1,200원 정도 미리 지금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그리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SH 에너지 화학은 매매해서 되는 종목이 아니고 이거는 오늘 이렇게 기회를 줄 때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네요. 네, SH 에너지 화학까지 듣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치매 예방과 또 수액 투템, 일거 양득의 또 묘미를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의 묘미 앞으로도 저희한테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금산 전문가님과는 이렇게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희 잘하고 싶다님께서 오랜만에 시청합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종목 상담 보면서 많이 배우고 유익합니다 하셨는데 자주자주 좀 들러주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진정 주린이니 어서 오세요. 아까는 눈이 오더니 지금은 해가 반짝반짝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무실에만 있어가지고 눈이 오는 거를 놓쳤어요. 제 지인이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여러분들 계신 데는 어떠세요? 오늘 갑자기 뭐 눈이 좀 많이 오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빨리 퇴근하고 합정의 날씨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도도레레레 미미님 어서 오세요. 처음 뵙는 분이신 것 같은데 제 오프닝 멘트를 인용해서 부자 중에는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들이 비율적으로는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흑수저 출신에서 부자가 된 분들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긍정적인 마인드로 부자에 대해서 또 생각을 조금 해주세요. 이번에는 저희 김영애 전문가님 모시고 종목 진단 듣겠습니다. 전문가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단쇼도 든든하게 맡아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그래도 좀 다행인 점은 양대지수가 양봉이 나와가지고 더는 바닥이 안 나오겠거니 하면서 아마 오후장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오후장도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오후장의 관전 포인트와 전략을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오전부터 한번 이제 살펴보자면 이제 오늘 오전에 갭으로 크게 하락을 하더니 장중에 이제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와 미국 간의 회담을 추진했다.
이제라는 소식에 좀 낙폭을 줄여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이제 수요일에 미국과 러시아 간의 외무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 외무 회담에서 양측의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이제 좀 논의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냐 그렇게 좀 이야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결국에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증시가 이제 휴장이고 그다음에 내일은 외무 회담을 하루 앞둔 날이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은 이 결과를 보고 움직이려는 심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무 회담에서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결과를 보고 움직이려는 심리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보면은 시장이 또 반등이 잘 나와주다가 다시금 또 이제 조종세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이제 좀 투심이 약해져 있는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빠른 수익을 노리는 움직임보다는 이제 시장이 조정이 어느 정도 이 마음이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많이 싸져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실적이 좋으면서 가격이 싸져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승이 나와줄 종목을 이제 오후에는 좀 포트에 구성해 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악재가 완화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이제 수익을 잘 챙겨 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미 저희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이미 충분히 좀 많이 반영이 됐고 내성이 어느 정도 생긴 이슈인 만큼 이제 오후장에서는 충분히 시장의 단기 반등을 염두에 두고 매매 전략을 꾸려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너무하지만 급하게 마음 먹지도 말자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싸져 있는 종목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종목 안에서도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또 현혹되지 말자라는 부분이 여러 번 강조해 주신 것 같거든요. 빠른 수익을 간과할 상황은 아니고 수익이 나면 무조건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면서도 스피디하게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전 대비까지 함께 해보면서 종목 진단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오늘 전화 받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대응 쉽지 않으시죠? 예. 많이 어렵습니다. 시장이. 종목은 어떤 거 궁금하세요? 유바이로직스요. 유바이오로직스 매수가 얼마세요? 29,500원에 10%요. 10%. 네네. 특별히 모멘텀 보고 사신 거세요? 뭐 좋아 보였던 이유가 있으세요? 유바이오로직스? 전에도 한번 예. 매수 매도를 했던 하셨던 거여서 종목이시군요. 예. 가격이 많이 내렸다 생각하고 구매를 했는데 네네네. 예. 이번에는 결과가 그다지 좋지가 못한 상황인 거군요. 예. 전략은 어떤 전략이셨어요? 그때는 뭐 길게 가져가셔서 수익이 나신 건가요? 조금 짧게 보시고 수익을 실현하신 거세요? 이번에 어떤 전략이셨습니까, 시청자님? 이번에 네. 길게 요즘에는 길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지만 매수하자마자 생각보다는 내려가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길어지신 상황이신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또 저희가 좋은 전략 한번 잡아봐 볼게요. 시청자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생각대로 주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가가 매수가는 좀 거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24,400원대로 밀려나면서 작년에 61,000원 갔던 주식이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나 있습니다. 속상하신 가격대이신데 기다리면은 뭔가 플러스까지도 기대 가능한 건지 일단은 손실을 회복하시는 게 급하신 것 같은데 가능하실까요, 전문가님? 일단 유바이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움직였던 모멘텀이 어떤 건지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유바이오로직스를 좀 단기적인 목표에 맞춰 가지고 이제 움직이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백신 관련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백신으로 최근에 이제 임상을 진행한다. 이제 해외에서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최근에 좀 움직임이 보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은 더 이상 코로나가 영향을 많이 끼칠 수가 없는 그런 구간에 도달을 해 있죠. 이제 어느 정도 엔데믹이 눈앞에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위드 코로나가 이제 눈앞에 점차적으로 다가오는 이 순간에 이 코로나 관련주들은 조금 약할 수밖에 없고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더군다나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이 외에 뭐 화이자 백신이나 이미 뭐 모더나 등등 백신 관련주가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만큼 유바이오로직스는 조금 이제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요한 점은 유바이오로직스의 이제 매수가가 그렇게 많이 높으신 편은 아니세요.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대응이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역시나 이제 중요하실 것 같고
지금 구간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그어 놨습니다. 지금 대략 한 23,000원 이 구간에 이제 어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진행을 하시고 여기 23,000원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19,000원대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가격을 잘 지켜주는지 이 부분을 유의를 하시면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2만 원 후반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는 반드시 비중을 정리하셔서 지금 시장에 교체할 만한 종목들이 충분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종목 교체를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시고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버티자 뭐 이런 의견을 주시지는 않으셨네요, 시청자님. 네, 네. 이거를 뭐 아주 길게 대응하시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못다한 또 이제 수익 부분은 다른 거에서도 충분히 창출 가능한 시장이니까 그 기회도 꼭 놓치지 말자 이렇게 당부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언 잘 참고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네, 요 바이오로직스 먼저 봐드렸습니다. 종목이 많이 쌓여 있는데 FNF홀딩스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요? 저희 랄라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세요. 매수가는 28,977원. 네, 정확하게 남겨주셨고 약손실권입니다. 27,200원에 지금 현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기는 한데 뭐 추세가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많이 빠졌어요. FNF홀딩스도 신저점에서 14% 밖에는 올라오지 못하는 구간이고요. 많이 빠졌죠. 지금 가격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70%가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앞으로 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남아있는 건지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건지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좀 싸게 사신 거는 맞으신가요? 저희 시청자님께서요? 가격 자체는 이제 꽤나 싸게 이제 사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이제 FNF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시장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에 좀 부합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27,200원에 위치해 있는데 FNF홀딩스가 사실 일전에 움직였었던 건 이제 FNF가 이제 새롭게 MSCI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좀 기관에 대량 자금이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감이 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제 리오프닝이 있겠죠. 리오프닝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이제 내수 경제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패션이나 의류 업계가 이제 조금 더 이제 화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FNF홀딩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정말 훌륭합니다. 다만 움직임이 너무나도 약하다라는 게 조금 단점일 수가 있어요. FNF홀딩스를 길게 보게 되면 원래 4,000원, 5,000원 구간이 대략 이제 적정 가격으로 움직였었던 이런 기업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큰 상승이 나왔던 이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가격도 지금 현재 기업의 실적에 비해서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는 하나 원래 이제 종목이 움직이던 가격보다는 이미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온 구간이고 시장이 단기적으로 테마가 형성된다고 한들 지금 이제 우리 쪽에서는 좀 더 이제 좋은 이제 좀 리오프닝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FNF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금 강하게 움직일 만한 그런 힘을 보유하고 있다라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FNF홀딩스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단기적인 저점을 어느 정도는 좀 지정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또 실적이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점만 잘 확보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반등 구간은 이제 충분히 나와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매수가 자체는 그렇게 이제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 목표가를 이제 31,000원으로 조금 이제 설정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31,000원을 뚫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좀 실적이 반영이 되는 그러한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 31,000원 구간을 뚫어주는지 혹은 이제 시장이 단기적으로 만약에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저점을 깨지 않는지 저점을 깬다면 조금씩은 좀 비중을 조절하는 그러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FNF 홀딩스까지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저희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게시판에서 얘기들 나눠주고 계신데 어찌 갔는지 모르겠네요. 책 받은 거 한 페이지도 못 봤습니다. 책을 받으셨군요. 저희가 퀴즈 내드린 거 저희
진정 주린이님께서 받아가셨는데 많이 바쁘셨나 봅니다. 저희 러브스기님께서도 엄마 생신이셔가지고 주말에 1, 2페이지밖에 못 봤어요 하셨는데 참 평일은 매일 무궁화호입니다만은 주말은 KTX급이죠. 매일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시간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마음의 양식도 쌓을 시간 충분히 있으시니까 천천히 또 독서 네, 해주세요. 아마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기회 저희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종목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네, 기아차요. 기아 가지고 계세요? 네, 네. 매수가 비중 같이 알려주세요. 82,500원. 네, 비중 얼마세요? 15%입니다. 15%. 기아 뭐 자주 매매하셨던 종목이세요, 총장님? 네? 자주 투자 한번 해보셨던 네, 종목이세요? 그게 괜찮았었어요. 아, 괜찮은데 이번에는 조금 뭐가 엇나가셨군요. 기아가. 길어지고 예. 빠고.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특별히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기아가. 언제 회복할 수 있는지, 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네. 또 여기다 좀 잠깐 내리게 네. 더 사야 될지. 아, 더 사실 상황도 되시는군요. 네. 원하시는 기다리는 것도. 네.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목표가는 어느 정도 되세요? 그 10만 원은 넘지 않아야 될까? 10만 원. 네. 알겠습니다. 현실 가능한 목표까지 요거 가능하시면 뭐 투자 그래서 생각이 더 있으신 거군요. 더 사고 싶다 하시는 게 10만 원을 네. 보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뭐 저희 김영일 전문가님의 생각도 같이 한번 저희 청취해 볼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어쩌다가 이렇게 답답이 플레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기아가 저희 시청자님께서는 또 애정을 하고 계신 종목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객관적인 시각도 한번 들어보실 필요 있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봐주세요, 기아. 아,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좀 종목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시청자님께 이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어느 정도 장기적인 투자도 좀 생각이 있으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시간은 많이 있어요. 아, 그러면 조금 이제 여유롭게 보신다는 가정하에 네.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년 4분기에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에 이제 시달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자동차 생산도 사실은 많이 이제 힘에 부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예상되는 그리고 이제 예측되는 수요만큼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번에 글로벌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1차 반도체 이제 벤더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 반도체 공급 부족을 이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시설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러한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될 것으로 올해에는 좀 보여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자동차 생산에도 추가적으로 더더욱 이제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량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때문에 기아는 지금 상태에서는 충분히 저점이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매수가가 82,500원 정도로 엄청 이제 많이 높지는 않으세요.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추세를 돌려놓는 그러한 구리. 이제 8만 원 정도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여기서 힘을 좀 모아주고 이제 어느 정도 추세를 돌려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되 다만 이제 중요한 점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8만 원부터 이제 9만 원 초반대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좀 박스권을 그리던 종목이에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2021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려왔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9만 원 초반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힘에 부치는 모습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9만 원 초반대까지 갔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나와주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너무나도 이제 호조를 띠면서 자동차 판매가 너무나도 잘 된다라거나 혹은 이제 뭐 그에 상응하는 이런 이제 호재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9만 원을 이제 뚫어주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금은 이제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한다라거나 딱 예상했던 대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제 이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좀 추세를 돌려놓는 거를 확인을 하고 추세가 만약에 이제 돌려졌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비중을 담으시는 것도 충분히 이제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9만 원 초반대까지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이 기아차의 상황 그리고 자동차 업황의 상황을 함께 보고 이제 좀 목표가를 설정하자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들어보셨습니다. 진단 들어보시 감사합니다. 예, 다 해결되셨어요? 궁금하신 점?
네네. 네, 알겠습니다. 또 뭐 대응하시다가 궁금한 데 있으시면 그때그때 또 연락 주세요. 선생님 대응 네,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기아 봐드렸습니다. 김혜우 전문가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하고 게시판에 또 첫 인상을 남겨주셨는데 목소리 미남이시죠? 얼굴도 잘생기시고 네, 진단도 깔끔하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진단 이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의료주 좀 많이 봐드리는데 필라홀딩스도 고생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떠돌이 소행성님의 종목이십니다. 매수가는 32,100원이시고 비중은 15% 가지고 계세요. EI는이라고 휠라우딕스를 표현해 주셨어요. 네, 진정 위드 코로나 수혜주가 아닐까요? 네, 움직임이 없어서 이게 좀 답답하신가 봅니다. 실적은 좋은데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매수가신데 거의 뭐 현재가 근방에 들어가셔가지고 다행히 뭐 크게 손실이나 이런 거는 입고 계시지 않은 상태입니다만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안 움직입니다. 주가가 너무너무나 지금 무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타이밍이 왔을까 이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매수가 잘 잡으신 거 맞으세요? 저희 시청자님? 네, 김혜우 전문가님 필라홀딩스 좀 봐주세요. 네네. 네. 휠라홀딩스 이제 바로 네.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자회사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러한 이제 상태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이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해주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행주라든지 혹은 뭐 면세점 혹은 뭐 백화점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힐러홀딩스는 그중 이제 이 의류 쪽에 속한다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에서 수혜를 크게 받으려면 이제 너무 덩치가 크지 않고 조금 이제 좀 중소형의 성격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휠라홀딩스는 주가 자체가 굉장히 이제 대형주의 이제 움직임을 이제 좀 띠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계속해서 이 주가가 그 자리에서 좀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이제 뭐 판단할 수 있는 자리지만 힘 자체는 이제 매우 세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이제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지금 딱 이 구간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리오프닝이 이제 시작이 된다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휠라홀딩스에 이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조금 리오프닝에 따른 극적인 수혜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러한 기업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건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이제 큰 상승은 나오지 않을 테니까 여기서는 이제 적당한 수익권 한 대략적으로 45,000원 구간이 되어 보여요. 이제 적당한 수익권이 나와주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에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이제 뭐 계속해서 방송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이 이제 이 실적주거든요. 실적이 받쳐주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핫한 것들이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전지 소재 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화두되는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이제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아서 조금의 이제 수익권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수익으로 만족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쪽이 좀 더 이제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손절 라인을 이제 매수가 그렇게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짧게 설정을 해서 대략 한 31,000원 정도로 이제 좀 설정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조금 이제 짧게 잡고 가서 33,000원에서 35,000원 구간으로 좀 짧게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종목으로 조금 설정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대응도 권고가 나갔습니다. 마시운 또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빨리 하나만 더 넘겨드리고 싶은 게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네, 김정희님의 종목 58,900원 매수가시고요. 20%이신데 어느 정도 답정너 스타일로 질문을 주신 게 손절을 하시려고 결심을 하셨다고 얼마에 하면 좋을까?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고 정확하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답변 어떻게 주시겠어요, 전문가님? 이노와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많이 조정이 나온 구간이죠. 그리고 이제 시청자님께서 정말 이제 많이 오래 이제 기다리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제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노와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사업 자체도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뭐 전체적으로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부진한 모습이 나오면서 사실상 이제 조금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당장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구간에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손절을 조금 결심을 하셨다라고 하시니까 지금 당장에 조금 자르시기보다는 이제 시장의 흐름을 조금 이제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은 반등세에 들어섰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시장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 뭐 긴축이나 혹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3월까지는 조금 이제 완화되게 이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늘처럼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수 있고 이노와이리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4만 원 초반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이제 예상은 되나 그리고 또 같은 관점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손절을 결심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이제서야 좀 반등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태까지 작년부터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이제 단기적인 반등 구간에 이제 접어들어섰기 때문에 결심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빠르게 진행을 하셔서 좋은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수익 만회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좋은 선택이시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손절 결심하신 거는 또 동의를 같이 해 주셨네요. 네, 오늘 차분하고 상세한 진단 잘 들었어요.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이미지 좋으시죠? 저희 김영희 전문가 함께 했습니다. 진단을 하면서 오늘 긍정적인 기운이 많이 관찰이 되는 게 47분 구간의 코스닥이 첫 반등 시도가 나옵니다. 네, 빨간불로 바뀌어가지고 너무 기분 좋은데요. 네, 882선대에 장중 고가를 터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약 후강의 패턴 같이 만들어주면서 거래소도 지금 힘낼 것 같아요. 네, 0.1% 밖에는 안 빠지기 때문에 같이 좀 사이좋게 나란히 상승으로 전환될 만한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가볍게 오늘 저희 진단쇼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러 정상회담이 변곡점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장중에 날아들어온 반간 소식 때문에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오늘도 남은 시간 대응 잘하셔가지고 수익으로 연결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진단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지금까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응 잘 마치시고요. 저는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고맙습니다.